자, 이번에는 강제형 DBMS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3절에서 배우는 내용은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서적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강제형 DBMS의 특징입니다. 여러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중간에 위치하면서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 접근 요청 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작업한 결과를 각각의 사용자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DBMS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요청하면 중간에서 요청을 받아서 실제 물리적인 저장소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중간에서 작업을 하는 게 DBMS의 역할입니다.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해서 데이터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자, 여러 프로그램에서 강제형 DBMS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등장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기존에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연동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면서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접근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기존에 파일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인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게 불편하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데이터 관련 작업을 제공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서적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강제형 DBMS 종류, 우리가 설치한 오라클, MySQL, MS SQL, MariaDB 등등등 지금 나오는 모든 DBMS는 강제형 DBMS입니다. 테이블의 기능입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저장 시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실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DBMS 전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생성해 놓은 상태에서 특정 테이블의 이름으로 DBMS 전달한 데이터를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자, 테이블에 저장한 데이터 형태입니다. 테이블에 저장한 데이터 형태는 엑셀 프로그램 사용하면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최상단에 테이블에 컬럼명이 표시가 됩니다. 사본, 이름, 입사일자, 급여, 부서 코드, 사원 정보가 저장되는 사원 테이블입니다. 각각의 사원 정보가 행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데이터 저장할 때는 행 단위로 각각의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각각의 저장되는 데이터는 각각의 컬럼에 매칭이 되는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부서 정보가 저장된 부서 테이블입니다. 자, 부서 정보니까 부서 코드, 부서명, 부서 위치 테이블에 컬럼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후 각각의 행이 하나의 부서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 코드가 10이고 부서명은 총무부고 부서 위치는 서울. 각각의 행이 하나의 부서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테이블에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한 개 행 단위로 추가가 됩니다. 컬럼의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컬럼의 값은 자동으로 널로 저장됩니다. 지금 보면 사원 정보가 저장된 사원 테이블입니다. 사원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각각의 행 단위로 데이터를 추가해야 됩니다. 차범근 사원의 정보를 추가하고 싶을 때 차범근 사원의 사번가 이름만 저장하고 싶다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는 테이블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테이블에 있는 컬럼에 매칭이 되게 행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됩니다. 손흥민 사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만약에 지정 안 해주면 값을 지정 안 한 컬럼은 널로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테이블에는 행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강제형 DBMS에서 사용되는 기본키와 외래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릅니다. 정의입니다. 테이블의 각 행을 다른 행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컬럼입니다. 기본 키의 값은 다른 값과 중복되거나 널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사원 정보가 저장된 사원 테이블입니다. 자, 사원 정보가 저장됐는데 각각의 행으로 저장된 사원 정보에 대해서 사본은 모두 지금 다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본 컬럼 같이 각각의 행에 대해서
반드시 다른 값으로 저장되어야 되는 컬럼을 기본키라고 합니다. 손흥민 정보를 추가하는데 손흥민의 4번이 7231입니다. 저장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벌써 홍길동의 4번이 7231이니까 겹치니까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기본키로 저장된 컬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추가 시 이미 존재하는 컬럼에 각각 다른 값으로 지정해서 추가해야 됩니다. 다음은 외래키입니다. 두 개 이상의 테이블 연결 시 사용합니다. 부모 테이블의 기본키인 동시에 자식 테이블의 컬럼입니다. 자, 지금 사원 테이블입니다.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는 각각의 사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부서 코드입니다. 부서 테이블에 보면 똑같이 부서 코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홍길동이 근무하는 부서는 부서 코드가 10이니까 똑같이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가 10인 데이터의 부서명은 총무부니까 홍길동이 근무하는 부서명은 총무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서 코드 두 개의 테이블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컬럼이 외래키입니다. 외래키의 경우 참조하는 부모 테이블의 컬럼은 기본키로 사용됩니다.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는 지금 기본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테이블의 데이터 추가 시 외래키로 사용되는 컬럼의 값을 지정할 때 그 값이 부모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으면 추가 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지금 손흥민 회원 정보를 추가합니다. 근데 손흥민 회원의 부서 코드는 50입니다. 근데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에 대해서 50인 부서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흥민 데이터를 추가하면 먼저 부서 코드가 외래키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라클에서는 먼저 추가하는 손흥민 정보의 부서 코드 50이 부서 테이블에 있느냐를 먼저 체크합니다. 없으니까 바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 경우를 데이터베이스 이론에서는 참조 무결성 위배라고 합니다. 자바 프로그램 시 필요한 기본적인 강경 DBMS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론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관련 책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여러가지 SQL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배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등장 배경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DBMS와 데이터베이스 잘 구분해 주세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테이블 형태로 저장됩니다. 엑셀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키는 테이블에 저장되는 행들을 서로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각각의 행별로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기본키에 해당되는 값들은 서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외래키는 테이블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논리적 무결성을 검증합니다. 지금 학습한 데이터베이스 이론은 자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니까 학습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데이터베이스 이론은 관련 서적을 참조해 주세요.